그리고 이제 간결하게 얘기하는 것 또 하나는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 얘기를 또 하고 나름대로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자꾸 하죠. 우리가 뭐 보통 연설을 막 일장 연설이라고 막 하는데 막 끝날 듯 안 끝나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늘어지는 거, 그러면서 이제 말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반복을 한 얘기 또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하면 간결하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간결하게 하려면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핵심을, 어떤 원리를, 그 본질 같은 걸 정확히 알았을 때 짧게 말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한마디 나한테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20초 이상 말을 하면 일단 집중을 못 한다고 그러죠. 20초 이상. 20초도 상당히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통령 영상 메시지 같은 걸 촬영할 때 절대 2분 넘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1분 30초?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A4 용지 한 장이 넘는 분량이니까 2분 이상 사람들이 집중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영상들도 되게 길어도 5분, 6분? 이 집중하는 시간은 오히려 이제 연령층이 젊어질수록, 그래서 뭐 짤 같은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몇 초짜리 영상들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말은 사람들이 더 바빠지고 더 성급해지고 그에 반해서 이렇게 우리 때같이 진득하게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간결함을 요구받게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쉽게 말하는 거. 쉽게 말하는 것과 이제 간결하게 말하는 건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려면 좀 길어지죠. 왜 그러냐면 보충 설명, 보완 설명을 하면서 길어지고요. 또 배경 설명을 하면서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좀 하면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해야 쉬워지고요. 또 어떤 내 의사 표현을 했는데 이것에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라든가 취지를 말하려면 이렇게 배경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길어집니다. 되게 이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은 게 길어지는 게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쉽게 좀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길어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길어지지 않으면서 쉽게 말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죠. 보통 말은 초등학교 5학년이면 다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은 중학교 2학년 이렇게 거기에 맞춰져 있죠. 초등학교 5학년이면 대부분 다 알아듣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말 하지 말아야죠. 초등학생이 모르는 그 전문 용어라든가 또 한자어 이런 거 가급적 피해야 되고요. 저는 한마디, 말의 한마디가 짧을수록 쉽다.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얘기를 짧게 말 한마디를 길게 느리지 말고요. 짧게 치고 나가는 게 쉽다. 그리고 가급적 뭐 어휘도 쉬운 어휘를 써야 될 것이고요. 이 목소리의 어떤 속도, 말의 속도가 너무 빨라도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쉽게 말을 하려면 사례를 들어주거나 또 예시를 들거나 비유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걸 이렇게 이야기 형태로 말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는 방법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명료하게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끝을 막 흐리거나 얼버무리거나 그냥 웅얼웅얼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 거, 뭐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좀 종결 어미를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명료한 말하기고, 정확한 말도 이 명료한 거에 들어가죠. 뜻을 정확한 게 그 전달하는 거. 그리고 그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그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간단한 식사 이런 표현은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된다. 재료가 간단한 재료로 만든 식사일 수도 있고, 또 짧은 시간에 먹는 식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해석으로 여러 개의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하고 식사 대접을 할 때 뭐 간단하게 할까요? 이런 말은 그냥 결례가 될 수 있죠. 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즘 뭐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헤비하자, 무겁지 않게 간단하게 하자, 이런 의미로 썼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이 뭐 싼 걸 먹자는 취지로 이렇게 이해가 되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 모호한 말, 저희 아내도 그런 모호한 말을 많이 쓰는데, 내 생각을 꼭 말해야 알겠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이런 표현들 쓰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죠. 말해주지 않고, 여성분들이, 그 상당히 수준 높은 거죠. 애둘러서 우회적으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와이프가 이제 무섭게 얘기하는 것 중에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니까 집에 오늘 빨리 들어와, 이런 말.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 그런 것도 이제 모호한 말입니다. 때로는 뭐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호하게 말하는 게 좀 안전하죠.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가급적 그 말은 명료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표현은 쉽고 간략하고 명료하게 하는 게 좋다. 또 이제 글쓰기 어려운, 이제 말을 하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말을 듣는 사람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를 좀 얕잡아 보지 않을까, 내 말 때문에 또 상처받지 않을까, 내 말에 대한 평가, 그런 게 이제 두려운 거죠. 사실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할 때 떨리고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이유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것은, 저는 첫 번째,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죠. 일종의 그 떨림을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사실 이렇게 떨린다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해보고 싶은 의욕이 있는 것이고요. 또
듣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죠. 우습게 알면 떨리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런 때 자기 욕심을 좀 누르고 또 이번 이 말을 이번에만 기회가 있는 거 아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위주로 말을 하는 거죠. 굳이 말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그냥 주로 듣는 겁니다. 10번 듣고 한 번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이 듣기가 참 중요한 게 그냥 듣는 것만으로 점수 딸 수 있고요. 듣기가 또 말하기 학습입니다. 많이 들어보면 말을 잘할 수 있고요. 또 많이 들으면 자기 말할 거리가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거 위주로 말을 하시라 하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선점입니다. 선수를 치는 거죠. 말해야 될 때 말하라고 누가 시켰을 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먼저 나서라는 거죠. 먼저 나서면 좀 떨림도 덜하고요. 떨었을 때 듣는 사람이 떤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먼저 말하면 뒤에 사람들 말할 걸 먼저 제가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할 거리도 풍부하고요. 근데 뒤로 가면 앞에 사람 말하는 걸 들으면서 더 떨려. 나는 저 정도 할 수 있을까? 비교도 되고 또 앞에서 할 말 다 해버려서 난 무슨 말을 하지 걱정도 되고 이러면서 저는 더 떨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도 빼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먼저 노래하는 거죠.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면 더 초조하고 불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수를 쳐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선수를 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말 듣는 사람 바다 위에 나를 던진다. 나는 그 위에 뜨는 돛담배 같은 존재다. 띄우건 가라앉히건 당신들에게 달렸다. 내 몸을 맡긴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뭘 줬을 때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모든 말을 다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논리적인 말을 잘할 수도 있고 감성적인 말을 잘할 수도 있고 촌철살인의 말을 잘할 수도 있고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말을 잘할 수도 있고 설명을 잘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잘할 수도 있고 그 막연하게 모든 말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방송도 해보고 토크 같은 거 해보고 라디오 진행도 해보니까 그냥 한마디 끼어드는 거, 감초 같은 역할의 말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끌고 가는, 주도하는 말은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잘한다는 걸 알고 주로 이제 그런 말을 하려고 하고요. 유재석 씨 같은 경우 처음에 엄청 떨었지만 이렇게 배려하는 쪽에 띄워주고 받쳐주는 쪽의 말을 잘함으로써 우리나라 최고의 진행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도하는 스타일이 있죠. 또 능청스러운 말을 잘하죠. 신동엽 씨 같은 경우는 재치 있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깐족깐족하면서 재치 있는 말. 주로 그런 말로 웃기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끌어가죠. 김구라 씨 같은 경우는 솔직담백하고 직설적인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김구라 씨가 재치가 있진 않잖아요. 근데 각자 다 자기 강점이 있는 거죠. 그걸 주로 쓰는 거죠. 그게 또 그 사람의 개성인 거죠. 그래서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것에 집중하셔라. 그걸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앞에서 이제 떨지 않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하기가 두려운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유와 그 해결책, 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